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엄마와 딸이 똑같은 성격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집안 말이에요.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고집과 자존심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가정. 오늘의 주인공은 세 모녀입니다. 할머니 순옥이, 딸 현숙이, 그리고 손녀 유진이. 이 세 여자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절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격 때문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딸은 결혼을 반대하는 엄마와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가고 그 후 이혼을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엄마에게 몇 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하고 모두 자존심 때문에 서로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이 고집불통 모녀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흘리시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순옥, 현숙, 유진. 세 모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마이너스 똑같은 피, 똑같은 성격. 20년 전 일이었어요. 67세가 된 지금의 순옥이는 당시 47세였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딸 현숙이를 키웠어요. 성격이 워낙 강해서 동네에서도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딸 현숙이도 엄마를 그대로 빼닮았어요. 당시 22살이었던 현숙이는 엄마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엄마와 똑같았죠. 어릴 때부터 엄마와 의견이 다르면 끝장 볼 때까지 싸웠어요. 그날은 현숙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날이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현숙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태희를 집에 데려왔어요. 1년 전부터 만나온 사람이었는데 정말 좋아하는 사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태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외모도 괜찮고 말도 잘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옥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 사업을 해. 카페 운영. 나이는? 33입니다. 순옥의 얼굴이 싸늘해졌어요. 딸보다 11살이나 많은 데다가 속을 알 수 없는 자영업자라니. 게다가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딸, 잠깐 나와봐. 순옥은 현숙이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너 미쳤니? 저런 사람을 왜 데려와? 엄마, 뭐가 문제야? 태일은 착한 사람이야. 착하다고? 눈을 보니까 다 보여. 저런 사람한테 절대 시집가면 안 돼. 현숙이도 화가 났어요. 엄마, 또 시작이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반대해? 내가 왜 반대하겠니?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면서 내 인생에만 간섭했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간섭? 이게 간섭이야? 엄마가 내가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겠니? 난 행복할 거야. 자신 있어. 그 인간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죽어도 허락 안 해. 현숙이도 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허락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알아. 그럼 네 맘대로 해라. 하지만 내 딸은 아니야. 좋아. 나도 이제 엄마 딸 안 할래. 그날 밤 태일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일찍 돌아갔어요. 하지만 현숙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순옥과 현숙이는 서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 뒤 현숙이는 정말로 태일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해. 순옥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결혼식에 안 올 거지? 내가 거길 왜 가? 그리고 너도 이제 남이니까 이런 건 나한테 상의할 필요 없다. 현숙이도 화가 났어요. 좋아. 다신 이제 엄마 안 볼 거야. 그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결국 현숙이는 집을 나가서 태일과 결혼했어요. 결혼식에는 순옥이 정말로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2부 마이너스 행복의 가면.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태일도 현숙이를 잘해줬고 현숙이도 새 생활에 적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1년 뒤 유진이가 태어났어요. 현숙이는 딸을 안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알릴까? 외손녀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피해자인 내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어. 엄마가 먼저 연락해와야지. 순옥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배신자에게 먼저 연락하기 싫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 태일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현수가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니야, 이 동네가 문제야.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어. 태일은 맨날 핑계만 댔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동네 탓, 경기 탓만 했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태일아, 술 좀 줄여. 유진이도 있는데. 아, 시끄러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술에 취한 태일은 성격도 변했어요. 평소에는 온순했는데 술만 마시면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현숙이는 점점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절대 연락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말이 맞았나? 아니야, 아니야. 현숙이는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젯밤에 태일과 싸우면서 뺨을 맞았는데 그 멍을 화장으로 가리면서 말이에요. 유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현숙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일아, 우리 이혼해. 결국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현숙이는 엄마에게 자신의 실패를 말할 수 없었어요. 3부 마이너스 고집의 대가. 이혼 후 현숙이는 유진이와 함께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혼자 일하면서 딸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 순옥이 현숙이에게 전화는 했어요. 현수가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태일은 어떻고? 현숙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유진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 닮아서 똑똑해요. 순옥은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현숙이는 이런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진 거잖아. 그걸 엄마가 알면 난 끝이야. 현숙이는 유진이에게도 할머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유진아, 할머니한테는 아빠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왜? 그냥.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유진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현숙이는 계속 순옥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태일과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순옥도 딸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목소리가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그냥 자식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현숙이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혼자 일하면서 유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 안 될까? 안 된다고 했잖아. 왜? 할머니도 우리가 궁금하실 텐데. 유진아, 절대 안 돼. 할머니는 우리를 싫어하셔. 사실 현숙이는 순옥에게 엄마 말이 맞았다고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유진과 엄마의 연락까지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였죠. 한편 순옥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딸과 인연을 끊은 후에도 순옥은 가끔 현숙이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현숙이는 계속 거짓말로 일관했죠.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태일도 사업 잘 되고 있고요. 순옥은 딸의 결혼을 극성스럽게 반대했지만 결국은 잘 살고 있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하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찾아갈 수는 없어. 순옥도 딸과 똑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에 이르게 됐어요. 유진이는 15살이 되었고 순옥은 여전히 현숙이가 태일과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사부 마이너스 또 다른 고집 손녀. 유진이는 이제 15살이 되어 완전한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유진이도 엄마 할머니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엄마와 자주 부딪혔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 안 돼. 공부나 해. 왜? 다른 애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우리 형편에 그런 여유 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그러면 할머니한테 도움을 청해봐. 뭐라고? 현숙이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가난하면 할머니한테 가면 되잖아. 유진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엄마는 자존심 때문에 할머니한테 안 가는 거잖아. 유진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참으라고만 해. 힘들어 죽겠는데. 유진아, 엄마는 늘 나만 억누르는 것 같아. 할머니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과도 놀지 못하게 하고. 유진이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정말 답답해. 이 집도 너무 좁고 답답하고. 유진아, 너 자꾸 그럴래. 할머니한테라도 가서 우리 상황 말해봐. 절대 안 돼. 왜? 자존심 때문이야? 현숙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유진아, 내가 뭘 알아? 세 명 다 똑같은 것 같아. 고집불통들. 유진이의 말에 현숙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유진이는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살기 싫어. 뭔가 바꿔야 해. 유진이는 가출을 계획했어요.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 집을 나가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현숙이가 일하러 나간 후 유진이는 짐을 쌌어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유진이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친구들 집에 가자니 부담스럽고. 오브 마이너스 금단의 길. 그때 유진이는 금지된 선택을 했어요. 할머니 집으로 가기로 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나를 받아주실까? 유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 집 앞에 섰어요.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할머니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몇 년 만에 듣는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유진이에요. 뭐라고? 문이 열리면서 순옥이 나타났어요. 몇 년 동안 많이 늙으신 모습이었어요. 유진아. 정말 유진이야? 네, 할머니. 순옥은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어요. 너 엄마는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일하러 갔을 거예요. 그럼 너 혼자 왔어? 네. 순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녀가 보고 싶었지만 딸에 대한 서운함도 컸어요. 들어와. 유진은 안도하며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유진이가 할머니를 안으며 울었어요. 순옥도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그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는 진짜 고집이세요. 너 엄마가? 네, 할머니한테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해요. 할머니도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하면서요. 순옥은 씁쓸했어요. 자신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할머니는 우리를 미워해요? 아니야. 할머니는 널 미워하지 않아. 그날 저녁 유진이는 할머니와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혼자 일 2개씩 하면서. 무슨 일을 2개씩 해?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순옥은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유진이는 사고를 쳤어요. 늦은 시각 할머니 몰래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다가 파출소에 붙잡혀간 거예요. 미성년자가 술을 사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거예요. 6부 마이너스 폭로의 순간. 잠시 뒤 순옥은 파출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께서 보호자신가요? 유진이가 여기 있습니다. 순옥은 급하게 파출소로 갔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무심코 한 말이 모든 걸 바꿨어요. 아빠도 없이 살면서 이렇게 속 썩이면 돼. 유진은 반발했어요. 아빠가 없긴 왜 없어요? 부모가 이혼했다고 이렇게 막말해도 되나요? 순옥은 그 순간 모든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딸이 이혼했다는 걸.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유진아, 정말이니? 엄마 아빠 이혼한 게. 할머니, 죄송해요. 유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순옥은 충격에 무너져 눈물을 삼켰어요. 자존심 강한 할머니도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파출소를 나오는 길에 순옥이 물어봤어요. 유진아, 언제부터였니?
제가 초등학교 때요.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럼 너희 엄마가 지금까지 혼자 너를 키우고 있는 거야? 네. 엄마가 두 군데서 일해요. 순옥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왜? 왜 말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할머니한테 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다고. 순옥은 그제야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7부 마이너스 대성통곡. 그날 밤 순옥은 집에 돌아와서 방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했어요. 내 딸, 혼자 그 지옥을 버텼구나. 긴 시간 얼마나 외로웠을까. 순옥은 자신이 너무 고집을 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의 결혼을 반대한 건 맞았지만 그 후에 딸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건 잘못이었어요. 내가 너무 자존심만 부렸구나. 한편 그날 저녁 현숙이는 집에 돌아와서 딸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유진아, 유진아. 편지를 발견한 현숙이는 바로 알았어요. 딸이 어디로 갔는지. 현숙이는 바로 엄마 집으로 전화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여보세요? 엄마. 나야 현숙이.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유진이가 거기 있지? 그래. 당장 보내줘. 싫다. 뭐라고? 유진이가 안 갈 거야. 현숙이도 화가 났어요. 엄마, 유진이는 내 딸이야. 내 손녀이기도 하다. 엄마가 무슨 권리로? 권리? 너야말로 무슨 권리로 이 아이를 할머니와 못 만나게 했어? 둘은 또다시 전화로 싸웠어요. 내일 당장 데리러 갈 거야. 좋아, 와봐. 하지만 이 아이가 싫다면 절대 못 데려간다. 다음 날 현숙은 날이 밝자마자 바로 순옥집에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숙은 엄마 집 앞에 와서 문 너머로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평생 울음을 보인 적 없는 강한 엄마가 자신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내 딸, 혼자 그 지옥을 버텼구나. 엄마의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현숙이도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 현숙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안았어요. 현숙아. 엄마가 미안하다. 순옥도 딸을 꼭 안았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힘들었던 게 중요해. 엄마. 정말 힘들었어. 혼자서. 현숙이는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몇 년 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8부 마이너스 고집의 껍질이 깨지다. 내가 이기려고 반대한 게 아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거야. 순옥도 진심을 털어놨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틴 거야. 바보야. 왜 혼자 그런 고생을. 그때 유진이도 들어왔어요. 엄마, 할머니. 유진이도 두 사람을 보며 울었어요. 나도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고집 부리다가 다 잃을 뻔했어요. 유진이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지기 싫어하고 고집 부리고. 그래. 우리가 모두 똑같구나. 순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미안해요. 저도 고집 부려서. 우리 모두 잘못했어. 현숙이도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고집도 자존심도. 세 모녀는 서로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엄마,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그럼. 그래야지. 그날 밤, 세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엄마, 그동안 정말 외로웠어.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매일. 할머니는 왜 먼저 연락 안 하셨어요? 할머니도 고집이 세서. 세 사람 모두 웃으며 울었어요. 우리 정말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야 알겠어. 그 후 몇 달 동안 세 모녀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순옥은 현숙이와 유진이를 다시 집으로 불렀어요. 같이 살자.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나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이제 진짜 가족이 돼보자. 현숙이도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진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행복해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어느 날 세 모녀가 함께 시장을 보러 가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 딸이랑 손녀야. 네, 이제 같이 살아요. 아이고, 보기 좋아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숙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 똑같이 고집불통이었어. 할머니, 엄마, 저도 앞으로는 고집 안 부릴게요. 유진이가 두 사람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조금씩 바뀌자. 6개월 후, 세 모녀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순옥은 더 이상 딸의 선택에 일방적으로 간섭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언을 해주되 최종 결정은 딸이 하도록 했어요. 현숙이도 엄마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진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두 사람이 또 고집을 부리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말렸어요. 할머니, 엄마 또 시작하려고 하네요. 안 돼요. 그러면 순옥과 현숙이는 웃으며 물러섰어요. 우리 유진이가 제일 어른이네. 어느 날 저녁 세 모녀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가족이 싸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 가족도 우리랑 똑같네. 그러게. 서로 고집 부리다가 다 망치는 것 같아. 우리는 다행히 깨달았지만 저 사람들은 언제 깨달을까? 유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우리 정말 많이 바뀐 거 맞죠? 그럼 많이 바뀌었지. 이제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 순옥이 현숙이와 유진이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닮은 건 성격뿐만이 아니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아. 맞아, 엄마. 그냥 표현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랑을 가렸던 거고. 얼마 후, 현숙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엄마와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엄마, 이 회사 어떻게 생각해? 작아도 좋은 것 같은데? 너도 거기서 일하고 싶어? 응, 그러고 싶어. 그럼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예전이었다면 순옥이 일방적으로 반대하거나 현숙이가 무작정 엄마 의견을 거부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 의논하고 존중했어요. 유진이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저 기술고 가고 싶어요. 기술고면 집에서 멀잖아. 순옥이 걱정했어요. 엄마, 우리 유진이를 믿어요. 현숙이가 딸을 지지했어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유진이 꿈을 응원해야지. 순옥도 결국 손녀의 꿈을 응원했어요. 어느 봄날, 세 모녀는 함께 벚꽃 구경을 갔어요. 우리 가족 사진 좀 찍을까? 좋아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세 분 정말 닮으셨네요. 특히 눈빛이 똑같아요.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성격도 똑같아요. 유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숙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 나를 다시 받아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와줘서. 할머니, 엄마, 저도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세 모녀는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고집과 자존심으로 부딪히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일기에 썼어요. 오늘 깨달은 것. 고집과 자존심은 가족을 멀어지게 하지만 사랑과 이해는 가족을 하나로 만든다. 우리 세 모녀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현숙이도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 고집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걸 잃을 뻔했네. 시청자 여러분, 세 모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할머니 순옥, 엄마 현숙, 딸 유진. 세 사람 모두 똑같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그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가족이 닮은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에요. 성격도 닮고 사랑하는 마음도 닮아 있죠.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순옥은 딸을 사랑했지만 간섭으로 표현했고, 현숙이는 독립심이 강했지만 반항으로 표현했고, 유진이는 관심이 필요했지만 가출로 표현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숙이가 20년 전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을 때 순옥은 정말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그건 딸이 미워서가 아니라 딸이 불행해질까봐 걱정되어서였죠. 현숙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후 엄마에게 거짓말을 계속한 건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기 싫어서였어요. 유진이의 가출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와 할머니가 화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들의 모든 행동 뒤에는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죠.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가족이 있지 않나요? 서로 성격이 비슷해서 자주 부딪히는 가족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 부딪힘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걸요. 고집과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순옥, 현숙, 유진 세 모녀처럼 말이에요. 순옥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내가 이기려고 반대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부모의 반대도 자녀의 반항도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하죠. 현숙이도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엄마 말이 맞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텼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예요. 때로는 먼저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유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똑같이 고집불통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서로의 닮은 모습을 인정하고 그 성격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리지 마세요.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지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거니까요. 순옥, 현숙, 유진 세 모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가족의 사랑은 때로 서투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도 결국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말이에요.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순옥, 현숙, 유진 세 모녀처럼 진짜 가족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